어제 이 언론에 잠깐 트럼프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군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돈을 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보잉사 들렀다가 이 자신의 기금 모금 만찬 연설에 가서 미국 미주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면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2,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냥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 이해를 하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현재의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자, 아무리 트럼프라도 무역 적자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겠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 말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간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미군이 28,000명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2,000명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가 숫자를 잘못 알고 언급했다기보다는 최근에 북해 위기에 한 4,000명쯤 되는 미군이 더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한국은 한미 무역, 다시 합니다. 한미 FTA에서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내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 관세 면제를 요청하겠지만은 내하고 면담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세를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는데, 미국이 지금 빼준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 여기서 빠지고 싶어 하고, 한국도 빠지려고 로비를 하려고 무슨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간 김에 이 이야기도 좀 하려 했지만은 아예 그냥 엄두도 못 냈고요. 미국 측에 이게 지금 CR도 먹히지 않으니 한국이 WTO에 제소하니 상계 보복 관세를 매기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4월 초에 미국에 가서 아마 이 문제를 풀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국과 관련 없는 기금 모금 행사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북한은 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북한 언론들이 계속 이 문제를 선동하는 방송을 해대면서 한국의 종북 좌파들로 하여금 이 반대 운동에 나서도록 충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라는 조직도 있어가지고 친북들이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 문제를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물론 미국 국방부나 백악관은 그게 꼭 주한미군 철수하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 긴급 진화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한 30분짜리 연설 음성 원본을 입수를 했어요.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이렇게 시사 한글로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색깔이 어떻든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다. 이 매우 심각하다고는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가 FTA가 불공정하다고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을 가장 앞에 놓고 그 다음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나 적성국을 겨냥을 해서 수십 년간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한국이 강한 경제를 구축했음에도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 주요 언론들 대다수가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무역과 관련해서 시사했다고 해석을 하니까 백악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 게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애써 밝히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도 초점은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언이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의 상무장관을 만나자 하니 안 만나주고 전화통화만 하자고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도착을 하기 직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측은 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경하든지 말든지 감당할 수만 있으면 알아서 할 일인데요. 문제는 왜 미국이 툭 하면 손봐야 될 나라의 리스트에 제일 앞에 한국을 앞세우는 일이 요즘 부쩍 잦아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월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국면인데요.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북핵 미사일 지금 가장 큰 위기를 어떤 행태로든 여태까지의 패턴과는 다르게 가장 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미 간의 관계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를 머지않은 시기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좋지 않고 상황도 최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던져진 과제는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국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신뢰하고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유화책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북한을 끌어다가 중간에서 온갖 한마디로 설탕을 발라가지고 미국을 보고 한번 드셔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불신하고 그 불신은 양국 간의 이해 충돌에서 나온 불신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정권을 끌어가는 청와대의 이 탑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한 방에 잘라버리겠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합의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문제를 왕창 추진하면서
체제를 보장하고 제재를 없애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해 놓고 미국에 보고 그걸 받아라 라고 던질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나 태도가 순간순간 미국이나 우방에 다른 소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핵심적인 방향들을 논의하면서 한국이 그 패를 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현 시점에서 적어도 한국을 끌어가는 정권은 친중이자 친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정권과 5천만 한국 국민은 동일한 시각으로 미국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잠깐 국민들을 속여서 집권했다 하더라도 국민들 다수나 야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면 미국은 저 정권이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잠깐 이렇게 집권하게 됐지만 선동해서 그렇지만은 저 정권이 한국 국민들과 야당의 광범위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정권은 믿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더 참고 한국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참 버티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정권이 하는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문정권을 지지하고 또 문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의 실체는 얼마 되지도 않고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은 문정권과 제대로 투쟁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 전체가 한마디로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상황으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한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반미적이고 친북적이고 반일적이고 친중적이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도 사람입니다.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경동맥 바로 위에 칼을 맞고 더 나아가서 반미가 친미보다 훨씬 더 많고 친일은 기본인 나라고 국민 대다수가 친중적이고 이런 상황을 미국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9년을 집권을 해도 미국에 대해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아주 몸조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급해져 있죠.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자, 펜실바니아 피츠버그에서 이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이 그 후보가 젊은 후보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 의견을 다 차용해서 중도 우파적 입장을 가지고 민주당과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치는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트럼프가 20% 이상 이기던 지역이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트럼프가 한 번 이기고 다수의 선거를 졌습니다. 집권 이후에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에요. 그래서 11월 선거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거기에 뭘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남한과 북한이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한이라면 문정권을 이야기해서 제가 한국이라 안 한 거예요. 남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이후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버리는 상황이 오면 트럼프는 사실상 식물인간이다. 온갖 문제들이 터져오고 당내에서도 장악력을 상실하고 상하원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유리해진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대한 제재 압박이나 공격을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선거 전에 11월 달 전에 뭔가 극적인 양보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한국을 포기하고 지금 문정권과 북한과 중국이 짜놓은 대로 딜을 쳐버리면서 이것이 잘 해결된 양 미국 국민들한테
선거용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또 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선거에 지면 임기는 4년이다. 재선은 물 건너 간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11월 달까지 1차로 끌고, 안 그러면 트럼프가 급해져서 11월 달 전에 우리가 짜놓은 이 틀대로 마치 협상이 타결되는 양 받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최상이고, 그 다음 차선은 11월 달 이후로 끌어가고, 그리고 11월 달 결과에 봐서 현재로는 질 가능성이 많다. 남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남은 2년도 더 끌고 가자. 제재나 압박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는 확 진전을 시켜버리면서 지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미국이 한국이 북한과 만나서 쑥덕거리면서 뭘 노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괘씸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극단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매우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통도요,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서 미북 정상회담이 깨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하나는 미국이 완전히 해상 차단 제재로 들어가면서 북한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붙이거나, 다른 하나는 적당히 이 한국과 북한이 짜놓은 덫에 트럼프가 다 알고도 걸려주면서 대외적인 발표에서 북한이 핵 폐기로 가기로 했다. 장기적이죠. 그리고 폐기는 나중에 가서 얻을 것 다 얻고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발표를 해버리면서 서로가 이제 빅딜을 했다고 발표를 해서 좌우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점수를 그냥 반짝 좀 올리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뭐 선거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도 있고 미국 NSC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견제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 가능성을 매우 크게 들여다보고 지금 비핵화라든지 이런 간판의 그림을 거창하게 그려가지고 미국이 그 카드를 물으라고, 지금 당신이 가장 위기지 않느냐, 괜히 우리한테 미군 철수한다, 무역 무슨 개정해라, 이렇게 겁주지 말고 이 카드나 물어서 점수 따고 우리 좀 풀어주라. 지금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주변에 가장 강력한 압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고요. 한국의 야당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코너에 몰린 트럼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남북한이 그런 해유 카드를 던진다고 트럼프가 물 가능성은 5%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은 자기 페이스로 가서 항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판을 깨고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쪽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은과 더불어서 북한 편을 드는 이 정권에 내놓고 설치는 사람이죠. 김정은이 경제를 좋게 만들고 3세 세습이 정당화되고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는 걸 노리고 북미 회담을 제안했고, 북미 수교만 되면 개방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방해서 북한 행편이 좋아지면 북한은 그것이 다 김정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북한이 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서 개혁 개방에 소극적일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측을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최소한 유보되고, 이런 제재가 이제 유보 다음으로 완화가 되면 북한이 밖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대규모 차관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북한의 경제 특구가 돌아가게 되고 김정은이 칭송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굳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미국하고 할 때 비핵화를 넣어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임종석이 주도하는 청와대는 자신들이 비핵화라는 말을 넣어서 미북 회담에서 그것이 수용되기를 바라서 자신의 공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좀 더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더 가까운 사람은 그거는 북한이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쓸 카드로 두라. 이제 이 비핵화라는 카드를 던진다라는 걸, 이 속임수 비핵화죠,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 청와대 친북과 밖에 있는 더 친북이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